지금 이 순간 일본 대기업 총수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14일 후면 일본 TV 산업이 전멸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나요? 일본이 피땀 흘려 TV를 팔면 한국은 소파에 누워서 돈을 셉니다. 지금 일본 전체 디스플레이 기업 중 단 한 곳도 독자적으로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일본 임원들은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한국 IMF 어차피 망할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LG가 노라고 하면 일본 TV 생산이 멈춥니다. 삼성이 고개를 저으면 일본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완벽한 역전, 완벽한 복수, 통쾌한 역사적 반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야마다 켄지입니다. 소니에서 올레드 개발 총괄 상무로 일하고 있죠. 도쿄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25년. 일본 디스플레이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새벽 4시 집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상무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옷을 대충 걸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어요.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각 부문 임원들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표이사가 노트북을 돌려보였어요.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계약 종료 통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주 후부터 소니에 대한 올레드 패널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전면 중단.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10년 넘게 최대 고객이었는데 30분 전에 추가 메일이 왔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메일을 보여줬어요. 중국 TCL이 우리보다 3배 가격의 5년 독점 계약을 제안했답니다. 3배. 우리가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도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잠깐, 그럼 우리 브라비아 올레드 TV는 2주 후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말도 안 돼.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잖아. 법무 담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항력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략물자 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핑계야. 화가 난 제조 담당 상무가 테이블을 쳤어요. 자체 생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올레드 기술이 있잖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15년간 올레드를 개발해온 제가 답해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기술로는 LG 수준의 화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수율이 20%도 안 됩니다. LG는 97%고요. 20%와 97%.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15년이나 개발했는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15년간 뭘 한 걸까요?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파나소닉은 작년에 포기했고 도시바는 3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샤프는 대만 회사가 됐잖아요.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가 전멸한 거였어요. 우리 소니만 남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끝장날 위기였죠. 대표이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브라비아는 우리 전체 매출의 30%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합니까? 숨길 수 없어요. 2주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마케팅 담당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로이터가 특보를 올렸어요. 소니 올레드 TV 생산 중단 위기.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해결책이 뭡니까? 모두가 침묵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한국에 가서 빌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릎 꿇고 제발 공급해달라고 사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금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야마다 상무, 오늘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오늘이요? 2주밖에 시간이 없소.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급하게 LG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이미 우리를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본 증시가 난리였습니다. 소니 주가 15% 폭락.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 몰락. 한국에 백기 투항한 일본. 댓글은 더 가혹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 오만의 대가다. 한국을 무시한 벌이다. 하나하나 읽으며 치가 떨렸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니까요.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부심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을 요청하러 가야 하는 신세. 옆자리에 한국 사업가가 앉았어요. 제 손이 명함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이 분이시군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알아요. LG가 공급 중단한다는 소식.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10년 전에는 정반대였는데 말이에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기술 배우러 갔었죠. 지금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구걸하러 가는 신세라는 걸. 창밖으로 후지산이 멀어져 갔어요. 일본의 자존심도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자존심도 버려야 했으니까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 땅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과연 그들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차갑게 돌려보낼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도쿄 본사였습니다. 상무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뭐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급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삼성마저 마지막 희망의 끈도 끊어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LG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파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대형 전광판들. 모두 한국산 올레드였어요. 기사님, 저 전광판들 다 한국산인가요? 당연하죠. 이제 올레드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자부심 섞인 기사님의 목소리.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LG 파주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건물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심장부. 그리고 우리 소니의 운명이 결정될 곳.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막 팀장이 된 참이었어요. 소니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팀.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국제 디스플레이 학회가 도쿄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젊은 아시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야마다 팀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명찰을 보니 이소영, 삼성 SDI 책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커피숍에 앉자마자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LG가 미국 코닥의 올레드 특허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코닥이요? 그 망해가는 회사?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특허만 2200개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요? 이걸 LG가 가져가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특허 몇 개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야마다 팀장님, 일본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후 후회하실 겁니다. 글쎄요. 한국이 10년 안에 일본을 추월한다고요? 제가 비웃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죠. 그때는 그저 객기 넘치는 젊은 연구원의 호언장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임원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LG가 코닥 특허를 노리고 있답니다. 코닥. 그 필름 회사? 모두가 웃었어요. 한국은 참 순진하군. 쓸모없는 특허에 돈을 쏟아붓다니. 우리도 견제 차원에서. 제 말을 부사장이 잘랐어요. 야마다 팀장. 쥐가 고양이를 견제한다고 고양이가 신경 쓰나?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같이 웃었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3개월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LG 코닥 올레드 특허 2200개 인수 완료. 그것도 단독이 아니었어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미국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 관리 회사를 만들었죠. 이제부터 올레드 만들려면 우리한테 로열티 내야 합니다. LG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설마 우리도 로열티를?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핵심 특허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협상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달 수십억 엔의 로열티, 올레드 패널 하나 만들 때마다 한국에 돈을 바쳐야 했죠. 더 굴욕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이데미스 코산, 일본 최고의 소재 기업이 한국 진영에 합류한 겁니다. 이데미스가 배신했다. 사장님이 경로했어요. GOT라는 특허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답니다. 그게 뭔데? LG가 만든 특허 관리 회사요. 이제 이데미스도 한국 편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주도의 특허 동맹에 들어갔다. 업계가 충격에 빠졌죠. 이데미스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네.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기술을 만들어주나? 이제 한국이 표준이야.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일본 기업끼리도 분열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후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2011년 소니와 파나소닉이 합작해서 올레드를 개발하기로 했죠.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일본 기술력을 보여주자. 2년간 1조 엔을 투자했어요.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죠.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파나소닉이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은 무리다. 철수한다. 지금 포기하면 2년간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계속해도 LG를 못 이긴다. 파나소닉 사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 소니 단독으로 개발을 계속했지만 갈수록 격차는 벌어졌죠. 2014년 LG가 세계 최초로 올레드 TV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직 시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기술 분석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증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이에요. 베껴올 수는 없나? 특허로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2015년 치욕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LG 패널을 사서 소니 TV에 넣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 기술이 아닌 한국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니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소니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LG 패널을 쓰거나 올레드 시장을 포기하거나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언론은 조롱했어요. 소니의 간판, LG의 심장, 껍데기만 일본, 알맹이는 한국. 치욕스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껍데기만 우리 거였으니까. 그때 이소영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 후 후회하실 겁니다. 정확히 10년.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죠. 이제 우리는 LG 없이는 단 하나의 올레드 TV도 못 만드는 신세가 됐습니다. 매년 수조 원을 한국에 바치면서 그리고 지금 그 LG마저 우리를 버리려 하고 있어요. 15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 기업이 이제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LG 로비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 그게 지금 제 신분이었죠. 야마다 상무님? 드디어 누군가 불러줬어요. LG 디스플레이 전략기획 담당 전무 박상진이었습니다. 15분만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분. 일본 최고 기업 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니?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벽면 가득 걸린 특허 인증서들. 우리가 10년 전 무시했던 그 특허들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공급 중단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10년간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파트너요? 야마다 상무님, 기억하십니까? 뭐려? 2010년 이데미스가 우리 쪽에 합류했을 때 소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우리는 이데미스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었죠. 그때 소니는 이데미스와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죠. 그건 결국 이데미스는 소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죠. 이데미스 코산, 한때 일본 최고의 올레드 소재 기업, 지금은 반도체 소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데미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니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만약 그때 이데미스가 우리와 계속 협력했다면 지금쯤 세계 최고의 올레드 소재 기업이 됐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압력에 굴복한 이데미스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몰락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야마다 상무님,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소니가 선택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조건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숨이 막혔어요.
패널 가격 50% 인상? 당연하죠. 희소한 자원일수록 비싸지는 법입니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구하시죠. 다른 곳. 그런 곳은 없었어요. 삼성도 이미 거절했으니까. 3년 전 기억하시나요? 박 전무가 물었어요. 무슨? 소니가 중국 BOE와 손잡으려 했죠.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가격 압박용으로 중국 카드를 꺼냈던 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배신하면 끝이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는 BOE와 접촉했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BOE 기술력은 형편없었고 결국 LG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미 신뢰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거래를 비즈니스였을 뿐입니다. 이제 더 나은 고객이 생겼고요. 더 나은 고객, 중국 TCL을 말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뭡니까? 소니 올레드 특허를 모두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뭐라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올레드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 이건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LG에 종속되는 겁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잠깐만. 다음 미팅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 앞에서 그가 뒤돌아봤어요. 이데미스가 최근 우리에게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이데미스가요? 이번엔 완전히 우리 편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이데미스마저.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한 거죠. 소니도 현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또 다른 일본 기업 사람들이 보였어요. 도시바, 샤프, 히타치. 모두 LG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잠시만. 그냥 좀 돌아주세요.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전화가 울렸어요. 도쿄 본사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무님. 실패했습니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이제 특허를 다 넘기고 올레드 개발을 포기하면 공급하겠답니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다름없었죠.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마다 걸린 대형 전광판. 모두 한국산 올레드였어요. 10년 전 이데미스가 항복했을 때 우리는 비웃었어요. 겁쟁이들 일하고 일본의 수치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이 옳았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은 거였죠. 우리는 자존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했고 결국 이렇게 무릎 꿇게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데미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다 군, 오랜만이네. 사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왜 그때 LG 편에 서신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지. 미래요? 올레드는 한국이 지배할 거라는 미래 말이야. 어떻게 그걸? 야마다 군, 자존심과 현실 중 뭐가 중요한가? 나는 현실을 선택했고 소니는 자존심을 선택했지. 결과는 보다시피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데미스는 비록 한국에 종속됐지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다가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현실을 인정하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15년 전 우리는 정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밑이었죠. 언제 이렇게 역전된 걸까요? 아마 우리가 잠든 사이 그들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피를 토하며 뛰었겠죠. 그리고 지금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특허를 넘기라고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올레드 개발 포기 각서도 써야 합니다. 이건 완전한 항복 아닙니까? 재무 담당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특허권 가치만 5천억 엔입니다. 이걸 그냥 넘기라고요? 그럼 올레드 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올레드 없는 TV 시장. 그건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뛰어 들어왔어요. 파나소닉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파나소닉, 올레드 TV 사업 완전 철수. 충격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버티던 마지막 일본 기업마저. 파나소닉 대표이사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더 이상 한국과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럼 올레드는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LG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파트너. 사실상 하청업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들은 살 길을 찾은 거요. 누군가 말했어요.
굴욕적이지만 현명한 선택이야. 대표이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투표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생존 12표, 자존심 3표. LG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항복 문서에 서명했어요. 소니 올레드 특허 2300개, 15년간 개발한 모든 기술, 미래 기술 개발권까지 모두 LG에 넘겼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소니의 미래일까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굴욕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소니는 향후 10년간 독자적인 올레드 개발을 하지 않는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서명하십시오. LG 법무팀장이 재촉했어요. 이걸 서명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니면 내일부터 올레드 TV 생산을 중단하셔야죠.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올렸어요. 소니, 한국의 백기투항,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 종말. 굴욕의 날, 소니가 무릎 꿇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반등했죠. 투자자들은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어요. 자존심 지키다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직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LG 하청업체입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울분을 토했어요. 15년간 개발한 게 이런 결과를 위해서였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파나소닉처럼 똑똑한 선택이에요. 파나소닉. 그들의 선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파나소닉 올레드 사업부장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도 고민 많았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시바를 보고 결정했지. 도시바. 자존심 지키다가 결국 중국 기업에 팔린 회사였죠. 차라리 한국 파트너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후회 안 하나? 후회? 오히려 홀가분해. 그가 웃었어요. 더 이상 불가능한 경쟁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독자 기술이 밥 먹여주나? 돈을 벌어야지.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다음날 충격적인 발표가 또 나왔어요. 일본 정부 한국 디스플레이 협력 특별법 제정. 사실상 백기투항을 정부가 공식화한 거였어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일자리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자존심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LG와 새로운 계약 후 첫 제품이 나왔어요. 소니 브라비아 올레드 최신형. 겉은 소니, 속은 LG. 언론은 조롱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좋았어요. 화질이 정말 좋네요. 역시 올레드는 최고야. 아이러니했어요. 소비자들은 그게 한국 기술인지 일본 기술인지 신경 안 썼으니까요. 판매량이 늘었어요. 주가도 회복했고요. 직원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자 고민했어요. 기술 독립을 포기하고 얻은 안정? 이게 정말 소니의 미래일까요? 어느 날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의 어록집. 기술 없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 가슴이 아팠어요. 창업자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술을 고집하다간 현재도 없었으니까요. 파나소닉 발표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모든 일본 전자 기업이 올레드를 포기했죠. 이제 일본에서 올레드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모두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가 한때 영원히 1등이라고 믿었던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녁,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이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일본 기업 너무 한심해. 맞아. 한국한테 완전히 당했잖아. 자존심도 없나 봐. 듣기 거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한심했고, 당했고, 자존심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며 죽는 게 나았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단지 확실한 건 우리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쌓을 수 없다는 것. 파나소닉이 백기를 든 날, 그날이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식적인 종말이었어요.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되겠죠. 2024년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항복.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올해 CES는 뭔가 다를 거라는 걸. 곳곳에 한국 기업 광고가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 올레드, LG, 혁신의 미래, 삼성.
우리 소니 광고는 구석에 작게 있었어요. 전통의 명가 소니 전통.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죠. 전시장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CES 가시는군요? 어느 회사세요? 소니입니다. 아, 일본 회사. 예전엔 대단했는데, 예전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전시장 입구, 거대한 LG 부스가 가장 먼저 보였어요. 축구장 3개 크기,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 부스는 한참 안쪽, 크기도 LG의 10분의 1이었어요. 부스 설치를 지켜보는데 중국 기자가 다가왔어요. 야마다 상무님, 인터뷰 좀 할까요? 무슨 내용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패배한 소감이요. 패배. 너무 직설적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럽다기보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개막 첫날, LG 부스는 인산이네였어요. 새로운 8K 올레드를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호기심에 저도 갔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초 8K 롤러블 올레드 TV입니다. TV가 두루마리처럼 말렸다가 펴졌어요. 관객들이 환호했죠. 와, 대박이다. 믿을 수 없어. 역시 한국 기술.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쳤어요. 야마다 상무님? 돌아보니 애플 디스플레이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소니 부스는 뭘 전시하나요? 아, 맞다. 소니도 LG 패널 쓰시죠? 그가 웃으며 지나갔어요. 굴욕적이었지만 맞는 말이었죠. 우리 부스로 돌아왔어요. 한산했습니다. 관객이 거의 없었어요. 손님이 없네요. 직원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다들 한국 부스에 갔으니까요. 그때 충격적인 발표가 났어요. 소니, LG 디스플레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우리 대표이사가 LG 부스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LG 부스에서. 우리 부스가 아니라 앞으로 소니 브라비아는 LG의 최신 기술을 독점 채용합니다. 독점 채용. 사실은 완전 의존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니가 LG 밑으로 들어간 겁니까? 대표이사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파트너십입니다. 상호 윈윈이죠. 하지만 누구나 알았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걸. 그날 저녁 리셉션. 각국 기업 대표들이 모였어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죠. LG 회장 주변엔 사람이 바글바글. 우리 대표이사 주변엔 썰렁. 야마다? 이리 와서 술이나 마시자. 파나소닉 전무가 불렀어요. 우리끼리 위로나 하자고. 위로라. 패자들의 모임이지 뭐. 씁쓸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 기업 대표들은 무대 중앙, 일본 기업 대표들은 구석. 완벽한 주객전도였죠. 10년 전 기억나? 파나소닉 전무가 물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중앙이었는데. 맞아요. 10년 전 CES.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보던 때가 있었죠. 삼성 부사장이 지나가다 우리를 봤어요.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갔죠.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 눈빛 보이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불쌍한 처지였으니까요.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니 신제품 발표회. 우리도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새로운 브라비아 올레드 TV. 발표회장엔 기자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삼성 행사에 갔거든요. 대표이사가 제품을 소개했어요. 세계 최고 화질의 브라비아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거 LG 패널 아닌가요? 네. 하지만 소니의 영상 처리 기술이. 그럼 LG TV랑 뭐가 다르죠?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대표이사가 말문이 막혔죠. 디자인이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기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발표회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절 불렀어요. 야마다 상무. 이게 우리 미래야?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전시 마지막 날 CES 어워드가 발표됐어요. 최고 혁신상 LG 롤러블 올레드, 기술 혁신상 삼성 마이크로 LED.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상식장을 나오는데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기업이 하나도 수상 못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기술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LG 기술에 의존하면서요? 비수 같은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소니라는 브랜드만 남는 거 아닌가요? 섬뜩한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정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LG 임원들과 마주쳤어요. 야마다 상무님, 수고하셨어요. 박상진 전무가 인사했어요. 다음 CES에선 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파트너. 그들은 계속 그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진실은 달랐죠. 비행기 안에서 CES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 디스플레이 절대 강자 등급. 일본, 완전히 무너지다. 소니의 굴욕, LG 부스에서 발표회. 하나하나가 칼처럼 아팠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CES 다녀오시나 봐요? 네. 어느 회사세요? 소니입니다. 아, 힘드시겠네요. 한국 기업들이 다 쓸어갔다면서요? 그래도 소니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뿐이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깨달았어요. CES 2024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무릎 꿇은 날, 세계가 목격한 굴욕.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CES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LG가 보낸 최후 통첩. 다음 달부터 패널 가격 70% 인상.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70%. 미쳤어요? 이러면 우리 TV 가격이 2배가 됩니다. 팔릴 리가 없죠. 대표이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야마다 상무. 다시 한국 가시오. 또요. 이번엔 무릎 꿇더라도 설득해 오시오. 무릎 꿇더라도. 대표이사가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 하네다 공항.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무, 구매,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함께했죠. 굴욕 여행단이네요.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비행기 안, 작전 회의를 했어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죠? 브랜드 가치, 그것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막막했어요.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 도착. 이번엔 아무도 마중 안 나왔어요. 알아서 오라는 거였죠. 파주까지 가는 택시 안. 기사님이 물었어요. 일본 분들이시네요? 출장이세요? 네.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LG 가시는구나. 요즘 일본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제도 도시바 분들 태웠어요. 다들 표정이 어둡던데. 우리 표정도 어두웠어요. 구걸하러 가는 사람들이 밝을 리 없죠. LG 본사 도착. 이번엔 1시간 기다렸어요. 대기실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죠. 중국 하이센스, 터키 베스텔, 인도 VU 모두 패널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하네요. 구매 담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이번엔 LG 대표이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가격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가 머리를 숙였어요. 일본 대기업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다니 70%는 너무 과합니다. 시장 가격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10년 파트너 관계를 생각해서 LG 대표이사가 웃었어요. 파트너라고 하기엔 일방적이지 않았나요? 무슨 뜻이? 솔직히 말씀드리죠. 소니는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했어요.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이제 관계를 재정립할 때입니다. 어떻게요? 완전한 수직 통합이죠. 수직 통합.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소니 TV 사업부를 LG에 매각하시죠. 충격적인 제안이었어요. TV 사업부를 팔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으세요. 협상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아무 선거 없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죠. 정말 TV 사업을 팔아야 할까요? 마케팅 담당이 물었어요. 그럼 소니는 뭐가 되는 거죠? 개인기 회사? 쓴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 전자제품의 왕이었던 소니가 그날 밤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 한국 회사원들이 있었죠. 일본 애들 완전 끝났어. 맞아. 이제 우리 시대야. 소니도 곧 망하겠지? 듣기 힘들었지만 이해했어요. 그들 입장에선 통쾌하겠죠. 다음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야마다 상무님. 최현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장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명동의 작은 카페.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개인적으로 소니를 존경합니다. 트리니트론,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다 소니가 만든 혁신이죠. 과거 이야기죠. 하지만 그 DNA는 남아있지 않나요? 그가 제안을 했어요. 공동 개발은 어떻습니까? 공동 개발이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발 포기 각서를 올레드 말고 다른 기술이요. 마이크로 LED라던가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죠. 뭔가요?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오세요. 정부 보조금을? 네.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포장하면 가능할 겁니다. 금액은요? 최소 1조 엔. 1조 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소니 게임 사업부의 기술 협력도 필요합니다. 게임 사업부요? VR 디스플레이 개발에 필요해요. 이건 사실상 소니 전체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카페를 나왔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공동 개발. 굴욕적이지만 유일한 활로였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LG와의 공동 개발 제안.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결국 종속의 연장이라는 걸. 그래도 완전히 망하는 것보단 나았어요. 살아남아야 미래도 있으니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대표이사에게 전화했어요. 공동 개발 제안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가?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긴 침묵 후 그가 말했어요. 일본 정부를 설득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잔뜩 낀 도쿄의 하늘. 우리의 미래처럼 흐릿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이제 일상이 됐어요. 구걸과 굴욕의 일상. 하지만 이것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런 신세일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현실이었어요.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 일본 정부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과 공동 개발이요? 정신 나갔습니까? 사무차관이 버럭 소리쳤어요. 일본 기술을 한국에 넘기자는 겁니까? 이미 넘길 기술도 없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죠.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자존심이 회사를 살려줍니까? 격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이 QD-OLED 개발 성공. 퀀텀닷 올레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었죠. 이번엔 삼성이 앞서갔네요. 차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LG도, 삼성도. 일본은 뭡니까? 그래서 공동 개발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도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1조 엔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성공하지 못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와 팀을 소집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정말 한국과 함께 하는 겁니까?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기술 유출할 기술도 없잖아요. 씁쓸하지만 사실이었죠.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서울 LG 연구소에서 열렸어요. 한국 엔지니어 50명, 일본 엔지니어 30명. 실력 차이가 명확했죠. 마이크로 LED 기술 로드맵입니다. 최연석 소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2년 안에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2년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팀장이 물었어요. 삼성이 QD-OLED로 치고 나왔어요. 늦으면 죽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첫 주 공동 작업.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 팀의 작업 속도는 우리의 3배. 밤 12시까지 기본. 새벽까지도 일했어요. 이런 속도로 어떻게? 우리 엔지니어가 혀를 내둘렀어요. 적응하세요. 이게 한국식입니다. 한국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팀에 지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이 발동한 거죠.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어요. 한 달 후, 첫 시제품이 나왔어요. 실패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죠. 실패해도 빠르게 실패하자. 한국식 개발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다 타이밍을 놓쳤는데 3개월 후 돌파구를 찾았어요. 픽셀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오, 이거 대박인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인정했죠. 처음으로 진짜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위기도 있었어요. 중국 BOE가 우리 엔지니어 스카우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시했나? 연봉 3배요. 한국 팀도 일본 팀도 타깃이었어요. 팀을 지켜야 합니다. 최 소장과 제가 결단했어요. 성과급을 대폭 올리죠. 회사가 승인할까요? 설득해야죠. 이 팀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대표이사를 설득하러 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이 달렸어요. 하지만 예산이 망하고 나서 예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승인받았어요. 팀은 지켜졌고 개발은 계속됐죠. 6개월 후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수율 70%, 마이크로 LED 양산 가능 수준. 세계 최초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한국 팀과 일본 팀이 얼씬며 환호했어요. 국경을 넘은 진정한 축제였죠. 하지만 삼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삼성, QD-OLED 가격 50% 인하, 가격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 수익성이 버텨야 합니다.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최연석 소장과 밤새 전략을 짰어요. 품질로 승부하죠. 가격 경쟁은 피하고 프리미엄 시장만 노리자. 네, 소니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과거의 명성이었어요. 제품 발표회, 이번엔 도쿄에서 했어요. 한일 합작의 결실, 소니 LG 마이크로 LED, 언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디스플레이 동맹의 역습, 삼성 아성의 도전장, 주문이 쏟아졌어요. 애플, 구글, 메르세데스 벤츠, 드디어 해냈구나. 대표이사가 눈물을 보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축하 파티, 한국 팀과 일본 팀이 함께 했어요. 이제 진짜 파트너 같아요. 최연석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야마다 상무님. 일본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한국 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굴욕으로 시작했지만 존중으로 끝났죠. 젊은 일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어요. 한국에 배운다는 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일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한국 엔지니어도 고백했어요. 일본 팀의 디테일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놓치는 걸 다 잡아내더라고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 이게 진정한 협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죠. 수익 배분 협상, 치열한 줄다리기였어요. 개발비는 반반인데 수익은 7대 3이요? 패널 생산은 우리가 하니까요. 소니 브랜드 가치는요? 그건 이미 계산했어요. 결국 65대 35로 결정됐어요. 한국이 65, 일본이 35. 여전히 을의 위치였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이사회 보고 35%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굴욕적이지 않나요? 살아남은 게 어디예요? 주주들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드디어 소니가 미래를 찾았다. 주가가 3개월 만에 50% 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았죠.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최연석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야마다 상무님, 사실 우리도 일본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못 막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도 불안하다는 걸. 함께해야 삽니다. 진짜로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QD-OLED 프로젝트는 전환점이었어요. 굴욕적 종속에서 상호 의존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이었죠. 적어도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이크로 LED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야마다 상무님, 김태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이사였어요. 최연석 소장의 후임이었죠. 중요한 제안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쿄로 가도 될까요? 한국 대표이사가 도쿄로 온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쿄 오쿠라 호텔, 김태준 대표이사가 놀라운 제안을 꺼냈어요. 진정한 기술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도 협력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엔 다릅니다. 완전한 기술 공유를 제안합니다. 기술 공유? 믿기 어려웠어요. 왜 그런 제안을? 중국 때문입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BOE가 5년 내 우리를 추월할 겁니다. 설마요. 그들의 투자 규모를 보세요. 우리의 10배예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무제한 지원, 한국도 일본도 따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구체적인 플랜을 설명했어요. LG의 생산 기술과 소니의 화질 기술을 완전히 결합하는 겁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죠. 이듬.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어요. 이사회가 동의할까요? 야마다 상무님이 설득하셔야죠.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2년 전 공동 프로젝트 때 보여주신 진정성을 봤으니까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중국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팀을 지켰던 일. 일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진짜 파트너요. 이사회 설득은 예상대로 힘들었어요. 완전 공유라니. 미쳤어요. 그들이 기술만 빼가면 어쩌려고? 이미 빼갈 기술도 없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화질 튜닝 기술. 그것도 곧 따라잡힙니다. 그래도 중국한테 먹히느냐? 한국과 손잡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4, 가까스로 통과됐어요. 계약서 서명식. 이번엔 서울이 아닌 도쿄에서 했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경쟁을 넘어 공생으로. 언론은 흥분했어요.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결성. 중국 견제 위한 역사적 화해. 하지만 내부 반발도 있었어요. 배신자, 매국노, 익명, 게시판은 욕설로 가득했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한 생존법이니까요. 첫 공동회의, 모든 기술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게 우리 핵심 소스 코드입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어요. 우리 생산 공정 데이터예요. 한국 팀도 자료를 공유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는 기분.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대박 수율이 10%는 오르겠네요.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순간이었죠. 3개월 후 첫 결과물이 나왔어요. 세계 최초 8K 마이크로 LED. 중국보다 2년 앞선 기술이었어요. 삼성도 긴장했어요. 한일 동맹이 무섭네. 삼성 관계자의 솔직한 평가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시장이었어요. 애플이 대량 주문을 했어요. 아이폰 20에 탑재하겠다. 천문학적 규모였죠. 연간 2억대. 드디어 대박이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절반밖에 못 만들어요. 김태준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도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일본에요? 네. 리스크 분산도 필요하고요. 일본의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오세요. 또 설득해야 하나요? 이번엔 다릅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이에요. 정부는 즉각 환영했어요. 드디어 일본의 첨단 공장이 5천억 엔 지원을 약속했죠. 기공식 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제 인사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보였어요. 한국 기술자 100명이 파견 왔어요. 일본 신입사원 5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 선생님들한테 잘 배우세요. 아이러니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줘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진짜 동맹은 이런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 6개월 후 일본 공장이 가동됐어요. 품질은 한국 공장과 동일했죠. 일본 부활.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과거의 일본은 죽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본이 태어났죠. 한국과 함께하는 일본. 그게 우리의 미래였어요. 공장 가동 1주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어요.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공식 출범식.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가적 이벤트였죠.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은. 김태준 대표이사도 놀랐어요. 행사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한국이 너무 오만하다. 양국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때 김 대표이사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죠. 어떻게요? 기술자들의 이야기로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30년간 경쟁했던 한일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촬영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1990년대에 삼성에서 기술 배우러 왔을 때 은퇴한 일본 엔지니어가 고백했어요. 몰래 도와줬어요.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왜 그러셨어요? 기술은 발전해야 하니까요. 국경이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도 비밀을 털어놨어요. 2000년대 초 일본 엔지니어들이 구조조정될 때 우리가 몰래 스카우트했죠. 배신이라고 욕먹지 않았나요? 욕은 먹었지만 그분들 덕분에 한국 디스플레이가 성장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왔던 역사.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다큐 방영 후 여론이 바뀌었어요. 결국 기술자들은 국경을 넘어 협력했구나. 정치가들만 싸웠지 현장은 달랐네. 출범식 당일 도쿄 국제포럼에 3,000명이 모였어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그리고 역사적인 양해각서 서명. 한일 디스플레이 기술 완전 통합.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경쟁의 끝. 새로운 시작. 김태준 대표이사도 울었어요. 이제 진짜 한 팀이네요.
호응했어요. 3,0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이어진 기술 발표회, 차세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 한일 공동 개발로 현실이 됐어요. 5년 내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중국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을 의식한 건가요? 경쟁이 아닌 혁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 한일 엔지니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이제 정말 구분이 안 되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인지. 그냥 동료였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야마다 상무님, 존경합니다. 왜요?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미는 용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다들 웃었어요. 이제는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죠. 1년 후 성과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 한일 동맹이 45%, 중국이 30%, 삼성이 20%,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익이었죠. 영업이익률 25%, 박리담의 중국과 달리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어요. 소니, 주주 총회,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야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이제 아무도 굴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요. 대학생 딸이 말했어요. 왜? 거기가 미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일본 구분이 의미 있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죠. 김태준 대표이사와 마지막 미팅. 야마다 상무님,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굴욕적이었죠. 저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가 됐네요. 아니, 친구가 됐어요. 악수를 나눴어요. 더 이상 갚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양해각서 서명 그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2025년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출범, 아시아 기술 협력의 새 시대를 열다. 눈물과 함께 시작된 화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꿨어요. 중국 BOE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가격 50% 인하. 2년 품질 보증.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긴급 전략 회의. 한일 양쪽 임원진이 모였어요. 이대로면 중저가 시장을 다 뺏깁니다. 품질은 우리가 앞서지만 가격이 절반이면 품질은 의미 없어요. 위기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정면 대응은 함정입니다. 그럼? 우리만의 길을 가야죠. 그가 비밀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유리창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기술. 미래 기술의 정점이었죠. 이게 가능해요? 한일 기술을 합치면 됩니다. 6개월간 비밀 개발. 한국 100명, 일본 80명. 선택된 최정예들이었어요. 개발 과정은 험난했어요. 투과율이 안 나와요. 전력 소비가 너무 커요. 매일이 실패의 연속.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한일 엔지니어들의 의지. 국경을 넘은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투과율 80%. 세계 최초였어요. BOE는 아직 올레드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제품 발표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시연하는 순간 장내가 숨을 멈췄어요. 투명한 유리가 순식간에 선명한 화면으로. 이건 마법이야. 한 기자가 외쳤어요. 주문이 폭주했어요. 테슬라, 벤츠, 애플, 구글. 자동차 앞유리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BOE는 당황했어요. 가격 경쟁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들은 과거와 경쟁하고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 김 대표이사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기술 이전을 요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어요. 그러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국 말고도 시장은 많으니까요. 오히려 역공을 펼쳤어요. 아세안, 인도와 기술 파트너십 체결.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 거죠. BOE가 백기를 들었어요. 협력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기술 탈취 시도 중단. 공정한 경쟁. 굴욕적이지만 그들도 받아들였어요. 투명 디스플레이 없이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1년 후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리미엄 시장 한일, 동맹 70% 중저가, 시장 중국 60%.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죠. 소니 실적 발표,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률 30%.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였어요.
은퇴식 날, 40년 만에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야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김태준 대표이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일 디스플레이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요? 두 나라를 이은 분이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굴욕으로 시작해서 명예로 끝나다니. 마지막 인사. 여러분,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손 내밀 용기를 가지세요. 경쟁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들이 만들 미래가 기대됐죠. 공항으로 가는 길, 도쿄 거리는 투명 디스플레이로 가득했어요. 한일 합작품이 만든 새로운 풍경,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 BOE를 이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협력이었죠.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그 교훈을 남기고 저는 은퇴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후 한 달, 도쿄 긴자의 작은 이자카야, 한일 엔지니어들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은 일도 직급도 잊어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김태준 대표이사가 제안했죠. 양복 대신 편한 옷차림. 30명 정도 모였어요. 첫 잔은 뭘로? 사케와 소주를 반반 섞어요. 그게 뭐야? 한일 폭탄주죠. 다들 웃었어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술이 돌자 진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일본 엔지니어가 고백했어요. 한국한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일본이 진심일까 계속 의심했거든요. 언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마다 상무님이 중국 제안을 거절했을 때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3배 연봉을 거절하고 팀을 지켰던 날. 왜 그러셨어요?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뢰를 지키고 싶었고요.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진심은 통한다는 걸 알았죠. 젊은 엔지니어들도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일본 놈들 믿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요. 한국은 적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아들이 미래를 만든다고. 2차로 노래방에 갔어요. 한국 노래, 일본 노래 번갈아 가며 야마다 상무님도 한 곡. 제가요? 노래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일본 옛날 가요. 위를 향해 걸어가자. 한국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사를 모르는데도 따라 불렀죠. 김 대표이사가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희망의 나라로. 이번엔 우리가 따라 불렀어요.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3차, 포장마차. 진짜 한국식이네요. 일본 친구들과 여기 오고 싶었어요. 라면과 오뎅을 나눠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기술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뭐요? 일본의 배려 문화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도 배웠어요. 한국의 추진력과 열정. 결국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네요. 새벽 2시. 헤어지기 아쉬워 택시를 안 타고 걸었어요.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국경이 의미 없어지겠죠. 한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좋네요. 그런 미래.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새로 만든 LED 조명이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처럼 우리도 함께 빛나는 거예요. 누군가 시적인 말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 내일 또 봐요. 아니, 오늘이네요. 벌써 새벽이니까. 웃으며 헤어졌어요. 적이 아닌 동료로,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진정한 화해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술잔을 나누며 마음을 열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고, 함께 걸으며 미래를 꿈꾸는, 그게 진짜 화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여전히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고문으로 활동 중이겠죠? 그때쯤 특별한 날이 있을 거예요. 한일 공동기술학교 졸업식. 일기생 100명이 졸업하는 날. 여러분은 국경 없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축사를 들으며 눈을 빛내는 젊은이들. 한국인 50명, 일본인 50명. 하지만 이미 구분이 무의미해졌겠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세요. 경쟁과 갈등, 굴욕과 좌절, 그리고 화해와 협력.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겁니다. 졸업생 대표가 답사를 할 거예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겠죠? 선배님들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더 넓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예요. 그때쯤 발표될 통계.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세계 시장 점유율 55%. 부동의 1위일 겁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한국 기술, 일본 기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우리 기술이겠죠. 김태준 회장이 은퇴사에서 말할 거예요. 그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야마다 고문과 함께한 10년.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김 회장님. 우리는 포옹할 거예요. 한때 적이었고, 가불이었고, 이제는 평생 친구인 사이. 신임 대표이사는 한일 공동대표 체제일 겁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완벽한 균형과 조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자존심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손 내밀 용기를 가지세요. 경쟁자도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우리가 만든 기적이고 여러분이 이어갈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아니, 간발해. 아니, 그냥 함께 행복합시다. 지금까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충격적인 몰락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술 강국이 무릎 꿇기까지. 자존심과 오만이 만든 비극인지 아니면 시대의 필연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